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김명수 시인의 하급반 교과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시가 쓰여졌던 시대 현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아픈 시지만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쉬워서 이거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네 라고 얼핏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가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짧은 시에 굉장한 풍자적인 의미,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이제 김명수 시인 같은 경우는요, 동시를 많이 쓰시기도 했는데 이 시를 1983년 5월 창작과 비평사죠. 창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 발표됐던 이 시점 1983년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서 먼저 이 시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를 할 때 정말 시대적인 구분에 의해서 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가 언제 창작되었는지만 안다면 분명 이 시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 당시는요 독재 정권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독재 정권의 시기 속에서 하급반 교과서라는 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현대시에서는 독재 정권을 찬양하거나 이것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시가 다루고 가르쳐지기보다는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풍자적인 시가 거진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는 이 70년대, 80년대 당시에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민중의 현실 또는 사회체제의 현실에 대해서 담고 있겠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제목도요 말 그대로 하급반 교과서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는 상급반, 하급반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하급반이라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상하로 나눠서 저학년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죠. 저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바로 이 시의 핵심 제재이자 아주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시 제목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 전문을 읽지 않은 분들은 꼭 전문을 읽어주시고요. 저와 같이 하급반 교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문을 읽었다면 이 시가 얼마나 쉽게 전개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자, 이렇게 1연에서 1, 2행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나가 나왔죠. 이거는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난 시입니다. 내가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소리?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소리. 이 책이 바로 하급반 교과서이죠. 그리고 하급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죠. ing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 화자가 시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1, 2행을 봤을 때 굉장히 역동적인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와 함께 내가 현장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약간 관조적인 태도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조적이라는 건요, 대상과 약간의 거리감을 가지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 화자의 태도 같은 부분도 이 시를 봤을 때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 같은 경우 공부하실 때는 이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들어가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시가 있는 반면 또 그 거리가 먼 시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 또 사음부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운율감이 살거든요. 사음보에 딱딱 끊어지는 말이 굉장히 많이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은 대꾸법을 통해서 또 실현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식이 단순합니다. 자, 한 아이가 소리내서 책을 읽으니까 딴 아이도 그냥 자기의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따라서 책을 읽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 없는 목소리로. 왜? 하급반 아이들은 너무 어떻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자, 여기 부분도 대꾸법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반복이 되고 있죠.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활자는 글자를 얘기하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자, 이렇게 1년이 끝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읽었을 때 하급반 교과서를 굉장히 힘차고 발랄하게 읽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상이 전개가 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의 핵심적인 의미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2연까지 같이 설명을 들어야 1연이 아하 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2연 볼게요.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자,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 봄날, 이 하급반 교과서를 힘차게 읽는 이 봄날. 봄은 원래 학교도 그렇고 학급도 그렇고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시어가 바로 이 쓸쓸한입니다. 왜 지금 화자가 이렇게 발랄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현장을 보고 쓸쓸하다고 표현을 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고요. 이 시어 하나 때문에 시적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책 읽기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요.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를 봤을 때 쓸쓸하다는 건 여러분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1연에서는 발랄하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고 정말 쓸쓸한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의 고독하고 슬픈 그런 분위기가 나거든요. 여기서 이 화자는요, 하급반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하급반은 하나의 학급이죠. 우리는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얘긴데요. 이런 작은 교실을 하나의 국가로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학교라는 시스템이 잘 보면은 뭐 교사, 학생 간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딱딱딱 교육과정이 짜져 있고 시간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교복을 입어야 된다, 또는 뭐 학교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교칙들이 다 있죠. 그래서 작은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바로 학교이자 학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급이 국가라면 여기 하급반 아이들은 누구냐? 우리가 민중으로 치환될 수 있어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 요 민중들은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그 다음에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재 정권 하에서 박정희 정권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경제가 부흥하고 또 많은 혜택들을 얻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민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하급반 교과서를 힘차게 외우고 힘차게 따라하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바로 우매한 민중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1연부터 보다 보면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이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바로 민중을 의미하고요.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이 행위는요, 독재 정권이 나쁜지 저항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저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민중들을 비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가 따라서 책을 읽잖아요. 여기서 한 아이는요, 어떤 민중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딴 아이도 민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추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간단하게 yes or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사고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유신 체제 또는 독재 정권 하에서의 세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획일화된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또 이것은 곧 사회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왜? 아니다, 그렇다.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북한은 나쁘다. 독재정권 좋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사고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외우기도 좋다 하급반 교과서는 바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인 이 하급반 교과서도요, 우리나라 민중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는 순수하고 조금 나쁜 말로 무지한 건데, 이런 민중의 우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급반이라고 한 거고, 이 교과서는 바로 어떤 획일성,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의 권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반어적이고 풍자적이고 그 당시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도 좋아라. 그저 단순하니까. 민중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나 양심은 없어. 한 아이가 읽는 대로,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의 지도자가 유도한 대로 따라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요, 왜 이 시에서 갑자기 이연에서 부정적이고 고독하고 슬픈 분위기로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요 라고 이 관저적인 화자가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요. 이거는 바로 어떤 소리? 바로 민중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사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이 시가 의도하는 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당대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땐 굉장히 슬픈 시죠. 그 다음에 시의 내용과 형식은 일치합니다. 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정신만 있고 육체가 없는 사람 없고, 육체만 있고 정신이 없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거 온전한 인간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인 결합체를 갖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시의 화자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음보에 반복되는 이 단순한 구조를 생각했을까? 그거는 정말 내용 자체도 너무 단순하게 움직이는 민중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도 사음보의 그런 반복,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를 배웠고요. 이 시와 함께 이 당시 70, 80년대 그런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시의 계열을 여러 가지 읽어본다면 이 당대 상황에 쓰여졌던 시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